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로저 마틴 토론토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을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구상한 통합적 사상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자체 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밸류체인 구축으로 새 우주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해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1위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기지가 될 5공장의 가동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사인 것처럼 속여 모의 투자 앱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만 5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이 100억 원에 달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3주기를 맞아 그의 신경영 선언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한 문장으로 잘 알려진 신경영 선언은 지금의 초격차 삼성을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에 나선 로저 마틴 토론토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을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구상한 통합적 사상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정재홍 기자입니다. 1993년 6월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삼성이 국내 1등 기업에 만족해 자만에 빠졌다고 판단한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은 유명한 이 말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품질, 글로벌 경영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자는 신경영 선언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매출을 10배, 시가총액은 200배 성장시키는 대전환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타계 3주기를 앞두고 열린 신경영 3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그의 경영정신이 다시 주목됐습니다. 저성장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이 회장의 의사결정에서 실마리를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세계 1위 경영사상가에 선정됐던 로저 마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이건희 회장이 전략이론가로서 큰 강점을 지녔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나 경험이 없어도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이론가적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는 스코스턴 미국 MIT 경영대 교수 등 여러 석학들이 삼성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며 이 회장의 경영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저성장에 고착화되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혁신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이달 말 삼성은 이건희 선대회장 타계 3주기, 이재용 회장 취임 1주년을 동시에 맞이합니다. 삼성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경영정신 유산을 미래 이정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자체 기술과 독자적인 밸류체인 구축으로 새 우주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위 산업을 넘어 우주 산업에 본격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해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F-21 전투기가 창공을 가로지릅니다. 이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F414,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겁니다. 생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습니다. GE로부터 생산 면허를 받아섭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를 수출할 때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 독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계 6개국 극소수만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에 대해 한화그룹이 국산화에 뛰어들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 전시회장을 찾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가장 먼저 둘러본 것도 전투기 엔진입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자체 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밸류체인 구축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은 지난 40여 년간 9,8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선 1,500도가 넘는 고온을 견디는 소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인코넬 718 등의 초내열 합금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첨단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개발하면 여객기 엔진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손으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3년, 예산은 5조 원가량 들 전망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항공 엔진 개발 이후 20년간 최소 9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됩니다. 김 부회장은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민간 산업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기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것처럼 속여 모의 투자 앱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받고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는데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투자자 A씨는 유명 투자 정보 플랫폼에서 솔깃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처음엔 주식 공부를 함께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소개받은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었고 광고가 올라온 플랫폼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에 A씨는 큰 의심 없이 해당 앱에 가입해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를 청약했습니다. 그렇게 A씨가 투자한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 한 달 만에 수백 % 수익을 내며 계좌 잔고엔 18억 넘는 금액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금을 하려 하자 일제히 출금이 거부됐습니다. 알고 보니 모의 투자 앱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수익이 계속 창출된다는 그런 인증샷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일단 돈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출금이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사기다. A씨와 같이 해당 앱을 통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50여 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10월 초 해당 사건을 신고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 A씨는 일당이 여전히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들한테 아직까지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무슨 판결문 보여주면서 공소장 보여주면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잡혀갔다 피해 보상을 해라고 이런 식으로 그 피해자들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자체적으로 암행 점검반을 꾸리고 경찰청 국수본과 협조해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신종 사기의 경우 수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의심 신고를 통해 즉시 계좌 동결이 가능하지만 주식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 계좌 동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 사기나 이런 거는 뭘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주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은 여기 단서조항에 해당해가지고 바로 정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자산 동결 권한을 보유한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선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자산 동결이 가능한 만큼 강 건너 불구경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무관용 원칙으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의 틈새를 악용한 신종 사기에 선량한 피해자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올해 5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 반환 대출이 더욱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문제가 가계부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강민국 의원실이 은행권 전세금 반환 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새로 취급된 대출은 5조 6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전체 전세금 반환 대출 잔액은 18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역전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10건 중 6건이 역전세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 반환 대출이 늘수록 가계부채엔 이중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갭 투자를 벌였던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추가적인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일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사실상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무력화돼 가지고 이 같은 지적에 금융당국은 역전세로 인한 시장 충격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주택시장의 어떤 수급 문제,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전세금 반환 대출은 4분기에 더 증가할 게 유력한 상황. 부동산 상승 기대감도 커진 만큼 지금이라도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1년 사이 주가가 10배 가까이 급등한 영품재지가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영품재지는 골판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라이너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이지만 폐배터리 사업 진출 등으로 주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거래량이 평소의 40분의 1도 안 됐는데 즉각 하한가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CFD 사태가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직접 취재한 결과 퍼나 PBR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이고 또 업종 대비 단기간 급등한 부분들이 매물로 나온 걸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영풍재재의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나온 만큼 편입 이후 공매도 가능 전 일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영풍재직 측도 회사 내 특이 이슈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내일입니다. 현재 약 400만 주가 매도 물량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에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중국도 맞대응으로 히토류 생산 또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 내에 커진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수출하는 만큼 향후 히토류 대체재 취급 업체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이날 히토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주가가 15%가량 뛰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모회사인 유니온, 또 동국 RNS, 노바텍 등 히토류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관련한 국적 선사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해운주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HMM, 고려해운, 또 대한해운 등이 참석해 이스라엘 인근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 및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 화물 수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내용이 전해지며 해운주도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흥하해운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 작용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해운 BDI 발틱 운임지수도 2000선 가까이 도달하고 있고 또 중국 관련 산업 생산과 GDP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등 중국 경기의 회복 전망은 향후 해운주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생긴 대회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 코스를 제가 좋아해서
이번 대회 열심히 해서 탑10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우드에서 올 초에도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하러 와주시고 이르면 내년 반려동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가 출범합니다. 삼성을 비롯해 교보와 DB까지 대형 보험사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와 지분투자 형태로 반려동물 보험, 일명 펫보험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펫보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르면 내년 자회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에 이어 DB손해보험도 펫보험 전문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면서 건강보험에 이어 펫보험 시장이 보험사들의 제2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분 투자한 펫테크 업체 스몰티켓도 펫보험 전문회사 설립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보험사들이 펫보험 전문 자회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미 포화된 시장을 넘어 1,000만에 달하는 반려가구까지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가구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소비층으로 인식이 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견주, 나아가 관련 산업까지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을 갖춘 반려인이 많아질 걸 고려해서 지금 미리부터 그런 고객은 또 로열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험을 좀 비싸다고 해서 해지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고객일 수가 있어서. 다만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와 병원별로 제각각인 진료 수가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기준 약 800만 마리로 2018년보다 25.9%나 증가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0.9%에 그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문이나 홍채 등 반려동물의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등록 시스템 구축과 진료 항목 표준화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재건축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압구정 3구역이 이번에는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진행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네, 저는 설계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압구정 3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앞선 1차 선정이 무산되고 똑같은 업체들이 다시 재공모에 나선 만큼 신경전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을 설계할 업체 선정이 화제가 된 건 300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열린 총회에서 업계 1위 다툼을 벌이던 두 곳 중 히림건축이 당선됐지만 용적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히림건축을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시 공무원을 맞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조합은 히림건축의 설계자 자격을 취소한 뒤 재공모에 나섰는데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민들 반응은 초조합니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축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 보면 또 무산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공모 투표 시 빠른 재건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입학하자마자 갑자기 또 학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사실 저희한테는 더 급하지 어느 브랜드가 선정되고 하는 거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속기획이 지금 너무 물리적으로 무리한 계획이라는 거를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림이나 해안이나 서울시 안대로 갈 것 같으면 별 주민들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신통기획안이 아닌
1대1 재건축을 주장하는 주민참여감시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이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신속통합기획안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1대1 재건축이 오히려 분담금을 낮추고 가구당 평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대1 재건축을 하면은 공영으로 빠지는 부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훨씬 늘어나는 점이 주민들 사이 내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한다는 반조합 측 현수막과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는 조합 측의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감시단이 추진 중인 신통기획 철회 동의서에는 조합원 수 20%에 달하는 10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조합원 수 3분의 1을 채우겠다는 목표입니다. 향후 조합이 재건축 진행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풀어야 할 숙제만 짊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규제의 충격파가 반도체 주식을 넘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저사양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비롯해 반도체 수출 규제 내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규제 대상에 추가했고 미국 무기 수출 금지 대상국 21곳도 규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13개 중국 기업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규제 수위를 높인 겁니다. 진한 어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발표된 규정의 허점을 막아 중국의 군사 발전에 미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여팡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매출의 20%가량을 중국에 의존해온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인텔 등은 기존 규제에 맞추기 위해 성능을 낮춘 AI 칩을 개발했지만 새 규제로 인해 이마저도 수출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로 네덜란드 ASML은 심자외선 노광 장비와 관련 부품의 중국 수출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월가에선 이번 규제의 충격파가 반도체 산업에 그치지 않고 증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Of NVIDIA chips that were specifically designed for China, but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And keep in mind how big that is to the major indices these days. We've been all year how we've got Apple, Microsoft, NVIDIA, all big components of the S&P 500, pushing some of those indices to show more strength than the broader market might be showing.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상황에 따라 매년 규제 내용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1위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5공장이 현재 건설 중인데 공사를 서둘러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조 원 가까이 투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연면적은 약 2만 9천 평. 연간 18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2%. 오는 2025년 4월 완공 목표로 가동에 들어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공고히 굳히게 됩니다. 바이오캠퍼스 1은 공장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4월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일 규모의 상공장보다 공사 기간을 1년 정도 단축시켰는데요. 급증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물량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2조 3천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CDMO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공급 능력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6공장을 추가로 짓고 2032년까지 7공장과 8공장을 완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생산 능력은 현재의 2배인 132만 리터로 늘어납니다.
수급 밸런스를 항상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측을 하고 어떤 가정을 도입하는데 현재로는 꾸준하게 항체의약품의 수요가 어떤 다른 제약 시장, 다른 산업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템포로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급 과잉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만들어질. 한편 오공장이 포함된 제2바이오 플라자에는 임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